안녕하세요. 윤영길회계사의 윤혜TV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꼭 고려해야 될 사항과 또한 절세적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료한 답변을 얻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사업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언제? 언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빌 게이츠는 20살에 하버드를 중퇴하고 창업했고, 저커버그는 19세에 창업을 했습니다. 세법에서는 청년 감면으로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창업이면 최고 100%까지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그 중에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40대, 50대 어느 정도 경험을 쌓였을 때 창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도 또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지식과 정보를 또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실무상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년 감면의 경우는 만 3세까지지만 군 병역 기간이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볼 때 이제 가산성은 없어졌죠. 하지만 세법에 있어서는 20년, 30년 전의 관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제도가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둘째, 어디서 창업할 것인가? 지역과 실제 어떤 장소에 살 것이냐가 문제가 되죠. 집도 좋고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나 커피숍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 스타벅스에서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만 먹고 한 달을 버텼다는 그 $1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 시설도 좋고 커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수도권 과밀어채권역 지역에서의 창업은 창업 감면이 반으로 줄어들고 등록세와 면허세가 중과가 됩니다. 수도권 중 과밀어채권역이 아닌 곳으로 입지가 좋은 곳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도, 그리고 안산, 그리고 시흥 반월공단, 용인시 일부와 김포시 화성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곳에서 창업만 해놓고 실제 업무는 서울에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셋째, 누구와 창업할 것인가? 과연 공동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혼자 할 것인지, 아니면 지인들과 할 것인지,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실제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물론 나홀로 창업, 친구나 가족, 지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한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지만 공동 창업한다면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세법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공동 사업할 때 주식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중요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과점주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과점주주란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많아죠.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폐업하면 모든 상사증권은 소멸합니다. 왜? 주식회사는 자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는 채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채무와 세금이죠. 은행 채무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 체납세금 같은 경우는 과점주주를 경험하면 계속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과점주주가 아니다 한다면 체납세금도 폐업할 때 일반 상사채권과 함께 소멸합니다. 하지만 과점주주일 때는 대표자나 최저주주에게 세금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러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지인이나 가족, 이제 주식을 나눠주고 하는 경우. 물론 초창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그러나 이제는 회사가 커지고 이제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죠. 기껏해야 몇백만 원 든 주식이 몇십억까지 올라가면 이제 사람이 때는 욕심이 좀 생기죠. 바로 이게 좀 문제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솔직히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만약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상속인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건 내 주식이야 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시점이 명의대여죠. 가령 대표이사를 내가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지인으로 하는 경우, 이걸 이제 명의대여라고 하죠. 이럴 경우 또 부부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부간에 남편이 조금 신용이 안 좋아서 배우자 이름을 했는데 뭐 채무, 은행 채무도 있고 세금 체납도 있고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폐업을 해서 이 배우자가 이제 다 떠맡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충분히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이럴 경우 조세 소송도 하고 결국엔 민사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또 심한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했다가 나는 걸 다 떠넘기고 그만두는 경우도 한번 봤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부부지간의 경우도 한 몸인 건 맞지만 명의대회 같은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오은영 박사님 또 김창학 교수님을 또 만나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소연을 해야죠. 그래서 공동투자라고 같은 경우 실제 공동투자라 한다면 같이 지분을 나누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템의 문제죠. 처음에는 도소매나 서비스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제조업으로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제조업도 직접 제조도 가능하지만 이제 주문 제작 OEM을 통한 제조 등록도 이제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뭐 시설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제 제조 공장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이디어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이 곧 돈이 되는 순간 앨런 가넷이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부와 권력, 명예 같은 게 태어나는 순간 바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주팔자죠.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내 머릿속에 작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되고 아이템이 되어 나중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감수성이 풍부한 20, 30대가 오히려 사업하기에는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다섯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자금의 문제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처음부터 집안에 돈이 있거나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편하고 좋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 돈이 없죠. 한다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업종이나 아이템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많고 또한 저리로 융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화 신보, 기술 보증기금이나 신용 보증기금을 통한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40, 50대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빨간 딱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건가? 가령 내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이제 집에서 빨간 딱지, 이제 차압이 들어오는 경우죠. 이것은 이제 70년대, 80년대 보증을 이제 국가에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 어음을 부도를 낸다 그러면 그 부도낸 금액을 세금으로 다 메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구속되고 집안에 이제 빨간 딱지, 우리 차압이 붙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국가에 보증을 서주는 경우는 없고 또한 뭐 담보대출이나 기고나 신고해서 기술력 또는 신용을 통해서 대출도 신고해서 기고나 돈을 못 갚는다고 해도 이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만약 한번 이렇게 돈을 떼이면 그 해당 기관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은 두 번 다시는 대출을 안 해주죠. 그쪽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떼놔야 돼요. 만약.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세금이든 채무건 일단 떼먹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 갚는다라는 각오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가 필요합니다. 나는 대체 왜 사업을 하는가? 이런 사업의 목적, 이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는 모든 물건들, 모든 아이디어나 어떤 가치, 이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걸 제공해야 되는가? 이것은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죠. 그래서 한번 성립된 게 뭐 영원히 가지는 않고 저도 끊임없이 좀 고민하는 문제예요. 과연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을 6화 원칙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